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4장이죠. 321쪽에 4장. 이제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1절 분양 신청, 2절 관리처분 계획 작성과 인가, 3절 관리처분 계획 인가구 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 쪽 보시죠. 322쪽에 1절 분양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은 전체 흐름들은 좀 잡아두도록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상황들을 좀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보시죠. 먼저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아까 50명, 100명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여기 설계도에서 계산하기 편하게 120채를 짓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100명, 그러니까 전체 120채를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120개를 만듭니다. 100명에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죠.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명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요. 80개를 신청을 했고 나머지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20개 중에 80개를 신청했으니까 40개가 남는 거죠. 40개 중에 대부분 이제 몇 개는 보류지로 빼게 됩니다. 보류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비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개와 30개로 나누어 보죠. 그러니까 예비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합원 100명이라고 해서 분양 신청을 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5명이 우리도 조합원이야. 우리도 아파트 신청하겠다. 조합에서는 당신들은 조합원 아니야. 소송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0개를 다 일반 분양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 5명이 소송해서 이겼다고 치죠. 그러면 5개를 줘야 되는데 어디 뭐가 지금 120개를 다 일반 분양까지 해서 팔고 나면 줄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 옥상에다 옥탑방을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 10개 정도를 빼놓으라고요. 그래서 30개를 일반 분양하고 나중에 소송해서 저분 5분이 이기면은 5개 주고 다음에 5개 일반 분양하면 되고 조합에서 이기고 이분들이 패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면 되죠. 예비분을 뽑아놓는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이 되고 관리처분 계획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준다가 핵심이니까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 사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80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 설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를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80개 분양 설계. 여기는 삼계탕 개짜고 여기는 강아지 개짜지만 아무튼 80개 분양 설계로 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설계도 확정이 있었죠. 자, 이제 분양 신청 받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자, 설계도가 확정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죠.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돈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자, 여기가 60일, 30일, 60일, 20일, 90일이 있는데 뭐로부터 그 기산일이 중요한 거죠.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은 날 120개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 신청기간, 기타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60일 안에 통지 공고하게 됩니다. 통지가 중요하죠.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간신문에 광고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그러면 이제 못 알아서 짓고 열어두는 기간이죠.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단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지가 중요했으니까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정할 수도 있고 신청 기간을 40일로 정할 수도 있고 60일로 정할 수도 있고 조합장인 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막판에 분양 신청 몰리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대지건축물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해진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정해진 날짜 안에 가야지. 여기서 30일, 60일, 중간쯤 45일째 가면 아무 문제 없겠네. 쓰레기만 남아있죠. 조합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30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30일 정했는데 45일째 가면 모델하우스 철거하고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하여 수립한다. 분양 설계 80개 언제 알아요? 분양 신청이 끝나야 알죠. 분양 신청 기간가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신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바꾸는 쉽지만 관리처분계획에서 제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안 준다. 정해진 날짜가 언제예요? 이건 그 조합 사무실에서 그 모델하우스 쫑파티 한 날이 아닌 거죠. 안 준다가 확정되는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확정되는 겁니다. 준다 안 준다 이때 확정되는 거죠. 그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내용 생략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그대로 그 아래 동그라미 6번 아래 표에서 그대로 개발법의 입체 환지 신청 때 적용이 되는 거죠. 뭐 차이 없습니다. 제2절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인가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가 초점이죠. 굵은 1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안을 작성해서 조합청의를 열어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시장구수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시행방법에 관리처분 없는 경우가 있었죠. 관리처분 없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관리자 끊어갔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관리처분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굵은 2번 관리처분계획 내용 2-1번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있는데 일단 문장 읽기 전에 흐름부터 보시죠. 우리가 충분히 다 예상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뭐예요? A와 B가 있다고요. A가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뭘 갖고 있었냐. 그래서 새 토지건축물 뭐 줄 거냐. 이게 환권이죠. A가 저 101번 땅 갖고 있었습니다. B는 123번지 땅과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A한테는 1, 2, 3, 4, 5, 6, 4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고요. B한테는 1, 2, 2블럭에 101동 307호를 주겠다라고 정해지는 거죠.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준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이죠. 근데 역시 환지계획과 마찬가지로 요것만 써놓을 수는 없다고요. 사업 전체 가닥은 어떻게 되고 또 전체 가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몇 개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적인 땅보다도 돈이 중요하죠.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조합원은 어떻게 한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또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종전 토지 건축물이요. A가 101번 땅, B가 123번지 집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고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그 중에 A에게 5번 땅을 준다. B에게 307호를 준다가 정해지는 겁니다. 전체 여기에 들어서는 그 신장로 내고 반듯반듯하게 쪼개내고 새로 아파트를 지은 것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어느 땅 어느 쪽을 줄 거냐고요.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건축물을 준다. 나머지 땅이 공적인 땅이 되는데 그 공적인 땅을 이제 쓰는 이유는 공적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데 그 중에 조합원은 언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이제 초점인 거죠. 이 자리를 개발법에서는 채비지 보류지 돈에 대한 얘기가 초점이니까요. 이 사항들이 들어가는 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니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어디를 준다. 조합원에게 줄 것은 이쪽이고 나머지는 또 그 사업을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걸 뭐라고 쓰고 있냐고요. 323쪽 제일 아래 2-1번 관리처분계획의 1번 분양 설계. 환지 땅 주는 거는 환지는 이쪽으로 잡는다. 환지 설계. 토지건축물은 이쪽으로 잡는다. 분양 설계. 2-1번, 2-2번, 2-3번이 한 세트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2번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권리 명세. 2-3번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세입자 임차권은 소유권 외의권리 중에 하나인 거죠.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 가격은 여기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기타 권리 중에서 특히 임차인, 가게 세들어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잘 써놔라. 3-1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5번 땅은 A에게, 307호는 B에게. 3-2번 다음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A에게는 5번 땅, B에게는 307호.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그 3-2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분양 예정은 아직 좀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기 전이니까 여기는 추산액이지 가격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3-2 가나다라마 읽는 거 생략하고요.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러니까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시기 등이 들어갑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 내야 되는 돈도 있고 일반 분양분 수입 들어오죠. 철거하는데 돈 나가야죠. 아파트 짓는데 돈 나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가닥들을 잡는 거죠.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쪽수로만 보면 지금 한쪽이 넘어요. 한쪽이 넘지만 내용으로 보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준다. 조합원은 어디로 잡고 돈은 어떻게 한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5번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죠. 2-번 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분양 예정 이거에 대한 추산액은 어떻게 정할 거냐인 거죠.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오르니까 정확한 값은 분양 예정인 것은 사업이 끝나야 가격이 확정되는 거고요. 지금은 추산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재산 권리를 평가할 때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번 어찌고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 중 업자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한다. 공적 족보가 센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시장구조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1-4번 민법 족보가 센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시장군수가 1명 이상 또 조합 쪽에서 1명 이상 해서 그들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 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게 차이점이고 그거면 됐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326쪽이요. 위에 있는 표는 환지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에서 건물 지으면은 환지계획이고 건물이 들어오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관리처분 계획 작성 기준.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떻게 찍어줄 거냐고요. 근데 여기는 분양 신청이 있는 거죠. 환지는 환지 신청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법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의 가닥을 잡기 위해서 하나를 보시죠. 3-1번 기준이 있고 동그라미 1, 2, 3, 4 아래 표가 있습니다. 개발법 환지계획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지죠. 위주면 토수리안 따진다. 넷째 줄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준다. 그런데 오른쪽 칸 도시정비법은 종전 거만 따집니다. 얼마짜리였는지 그 가격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종전 상태만 평가하고 종전 가격을 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보시죠. 환지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땅에 가장 비슷한 땅으로 가져가는 거죠. 경지정리 사업에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온 겁니다. 종전 토지 대신에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추는 거죠. 비슷한 땅으로 맞춰주는 건 조합에서 정하는 거지 이분들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나 어느 땅 받으란다. 나 어느 땅 받으란다. 다 사거리 땅 받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의 환권은 그러니까 옛날 토지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새 아파트가 있고 새 아파트에 뭘 받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 거죠. 분양 신청을 받는 겁니다. 보시죠. 옛날에 기와집 있었으면 여기다 기와집 신청을, 그러니까 기와집으로 맞춰줘요. 똑같은 걸로요. 가장 비슷한 걸로요. 초가집 있었으면 초가집 지어서 넘겨줘요. 그게 아닌 거죠. 여기는 환지는 큰 거 갖고 있었으면 50% 큰 거를 받게 되고 작은 거 갖고 있었으면 작은 거 50% 작은 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큰 평수 집이 있었어요. 큰 평수 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 다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부부만 살고 계세요. 그러면 큰 아파트 받아야 돼요? 영감님이 청소나 잘 도와주시면 몰라요. 할머니 씨가 그 아픈 허리가 그렇게 아무튼 어디가 아프신데도 청소한다고 저리 좀 비켜봐요. 청소기 좀 하게. 그러면 영감님가 신문 보고 있다가 비켜달라고 하면 이쪽 엉덩이 이렇게 들었다가요. 좀 저리 좀 비켜봐요. 이쪽 엉덩이 이렇게 들었다가요. 그러고 있잖아요. 큰 평수 받아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팔고, 그러니까 그 남는 거 토연금 받고 작은 평수 신청해서 그냥 노부부 저 편히 사시고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니면 좋잖아요. 작은 평수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애기들 이제 컸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남자애기, 여자애기 각각 방 하나씩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큰 아파트 신청하겠다고요. 돈 내면 되죠. 여기는 옛날 가격, 물론 이제 허름한 거는 가격이 뭐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같은 단위 면적 가격이 같다고 하면 이분이 큰 거 신청할 수도 있고 작은 거 신청할 수도 있고 이분 마음대로 신청을 하는 거죠. 우선. 그 다음에 남은 거 있으면 이분이 또 남는 거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환권은 비싼 걸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요. 초가집 있었다고 해서 여기다 이쁜 초가집 주어서 탄탄한 초가집 주어서 주는 게 아닌 거죠. 신청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 분양 신청 과정이 있었던 거였죠. 우선 한 가지는 그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이 신청하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1번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326쪽에 굵은 3번에 3-1번 동그라미 1번. 종전 거만 따진다고요.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 이용사업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적정 규모는 이미 설계도에서 몇 평짜리 몇 채가 다 정해져 있었죠. 거기에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호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아까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새 아파트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30가지인 사람에게는 새 아파트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 돈 줘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정비구역, 지정호 분할, 투기 냄새 나는 거죠. 현금 청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상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단어로만 외우시는 분은 어떤 분들은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갖고 재밌대요.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좁고요? 지나치게 좁고요. 동그라미 3번은 어떻게 좁고요? 너무 좁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나치게 좁은 거하고 너무 좁은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아니죠. 그게 아주 베리베리 스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지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대상 자리가 다른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정해진 평수에 맞춰서 신청한다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줄 어느 기준이 안 되니까 돈 줘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4번 역시 환권 그대로입니다. 제 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권 그대로인 거죠. 환권이 뭐예요?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토지로 보자고요. 이분에게 땅을 줄 수도 있고 다음에 건물을 줄 수도 있고 아파트 한 채요. 아니면 돈 줘서 내보낼 수도 있죠. 동그라미 4번 기억번 토지를 증가시켜서 한 필지 맞춰주거나 니은번 돈 줘서 내보내거나 디귿번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한 채를 줄 수도 있다. 그냥 환권을 그대로 옮겨서 써놓은 겁니다. 3-2번 그러니까 주택 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인데 새 토지도 아니고 새 건축물의 상가나 공장도 아닌 새 주택을 몇 채 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3-에 있는 그 5칸짜리 표예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먼저 3-2번은 정비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면 재개발 도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한 사람이 아까 한 집 식구면 다 합쳐서 한 표라고 그랬죠. 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땅 10개, 건물 10개 갖고 있어도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를 준다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 몇 명이요? 480명이요. 480명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당연한 얘기죠. 3-3번 주택 공급 기준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지방마다 다른 거니까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5채 갖고 있으면 5채를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번 국가, 지방, 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는 공적 활동하는 곳이었으니까 5채를 갖고 있었으면 5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작은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무셔야 계속 대한민국 경제는 이루어지는 거죠. 10채 있으면 10채 가져가는 겁니다.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과밀억제 권역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있고요. 전라남부, 경상남부, 경기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그 중에 서울, 그러니까 그 위로 의정부, 그러니까 그 아래로 수원, 성남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다 합쳐서 우리나라 땅의 12%, 그 중에서 여기 전체 땅의 5%도 안 됩니다. 여기 이 땅을 제외한 대한민국 95% 넘는 땅에서는 재건축 10채 갖고 있으면 10채를 가져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관리처분계획 항목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의 범위, 종전주택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아까 60 이하 작은 집 지으면 용적률 꼭대기까지 풀어준다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70% 가까이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만 비율은 다릅니다만 상당수는 일반 분양 추가로 분양해서 팔아서 조합원들 나눠가지고 60 이하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들은 또 이제 국가 공적 주택에 돈 받고 팔고 또 한 채씩 더 받아가고 지금 그 얘기죠. 단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정비사업 완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이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를 받고 큰 집 받고 60에 한 채도 받았죠. 근데 보통 큰 집에서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집 또 하나가 생겼으니까 이거 바로 시장에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시장에다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 시장에 또 투기 바람이 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취지는 요즘 워낙 전셋값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대주택으로 내놔라.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328쪽에 동그라미 4번형.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우리나라 5% 안 되는 땅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안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우리나라에 한 건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3채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일반적인 원칙 받아서 한 채 작은 집 한 채 더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안정한다까지만 보시죠. 그래서 이상 내용을 요약한 게 그 앞쪽에 있는 표였습니다. 327쪽 3-2 아래에 있는 표요. 5칸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도시환경 공적 쪽 보니까 한 채, 지금 한 집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 재건축 3칸이죠. 과밀억제 권역에서도 투기과열지구면 앞에 첫 번째 칸 원칙 그대로 적용받아서 한 채나 지금 한 집 한 채 더. 과밀억제 권역 세 번째 칸. 과밀억제 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3채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면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다섯 번째 칸. 가로주택 사업 경우에는 3채까지만 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328쪽 와서요. 이 주택공급 기준이 그대로 또 개발법 환지에 입체 환지에 적용이 된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이에 관련된 세부 문장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요. 329쪽에 굵은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 관리처분계획 기본 흐름은 아시니까 물론 이 가격과 추산액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돼요. 사업이 끝나면 이 새 아파트의 가격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서 새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면 이 종전 가격, 새 가격, 그 차액이 청산금이 되는데 그건 그때 염두에 다시 떠올리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지금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의 절차요. 그러니까 시장구수에게 인가를 받는 거죠.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공람 절차 거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시장구수나 조합에, 두 번째 칸 조합이면 총회를 거치고 아까 과반 동의 10%면 3분의 2 이상 동의, 세 번째 칸 공람 절차를 거쳐서 네 번째 칸 시장구수에게 올리면 시장구수가 관리처 다섯 번째 칸 인가하고 확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1에 동그라미 2번에 차이가 있네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기역, 니은, 디귿 등에 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건데 관리처분계획 사항은 특별히 중요한 거니까 1개월 전까지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4-10번 시장군수가 인가하고 고시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면 다 아시는 거고요. 다음 쪽이요. 331쪽에 4-3번 아까 있었던 문장 다시 써놨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사업에 들어가고 철거하게 되죠.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새 집을 임시로 살 집을 구해야 되죠. 전셋집 구해야 되는데 지역 주택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니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4-3번 아까 보셨고요. 제3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몇 번이요? 3번 나옵니다. 뭐고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입니다. 왜요? 철거를 해야 되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굵은 1번 끝에 괄호 나가라. 굵은 2번 끝에 괄호 나가라. 굵은 3번 다음 쪽이요. 끝에 괄호 나가라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굵은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토지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등등 권리자는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나가라.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라 인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쏘는 거는 그 영화 보면은 조폭 영화에 이쪽 재개발 재건축 빠지지 않잖아요. 그 조인성 땡벌 화려한 날들인가요? 화려한 인생인가요? 아무튼 그게 있었죠. 아무튼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송강호 나오는 그 무슨 조폭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되기도 전에 자기들이 이쪽 작업을 편의하려고 사람들한테 막 겁박을 줘서 사람들을 막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는 예외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단기간 보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집주인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나 6개월 됐어. 니네들 싹 찌들려. 나 1년 반 더 살고 그 다음에 나갈게. 그건 안 되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다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 3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사업이 다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사업도 안 했어요. 이제 사업 들어가요. 언제나 끝나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남은 거 없습니다. 설계도대로 철거하면 되죠. 철거하고 설계도대로 지으면 되죠. 넘겨주면 됩니다. 사업 시행 시 조치 한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333쪽에 5장 사업 시행 조치가 있습니다. 1절 사업 시행 조치, 제2절 권리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죠. 333쪽 아래 1절 정비사업 시행 시 조치 표가 있는데 가운데 6가지 사업이 있죠. 그 중에 이 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에는 이제 점 돼 있죠. 즉 6번째 사업은 빼고 5가지 사업은 순차 정비 등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로주택은 소규모니까 이사대책 안 세워도 됩니다. 세 번째 칸이요. 이 5가지 사업 중에서도 주택 문제이고 공적 성격이 더 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임시 수용,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아예 한다. 그걸 위해서 국가 땅, 지방 땅 쓸 때는 공짜로 쓰고 공단체 개인 땅 쓸 때는 돈 내고 써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다고요. 이 표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시죠. 334쪽이요. 5가지 사업은 순차 정비 등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차 정비란 동그라미 1번 해설, 순환개발, 순환정비 방식이란 정비사업 시행하는 동안 지구 내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인근 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 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단기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잠깐 이렇게 살 수가 있으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저 멀리 나가서 전세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살 집까지 마련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이쪽 시행자로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서로 동서문동에서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굵은 2번에 해당하는 거고, 또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에 판교 중에 백현마을 3단지 4단지라고 해서 이 임시 거주 단지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남의 구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예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하게 되면 이분들 이 집 나와서 살고 철거해서 새 아파트 생기면 그리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 와서 살고 들어가고 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해둔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재개발 속도가 워낙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완전 이제 빈 채로 좀 노래가 놔두고 있는 집 단지가 있는 거죠. 그 2군데 빼고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조치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제외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유자,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와, 외국 사람들 깜짝 놀라죠. 와, 대한민국은 엄청난 제도를 갖고 있다. 근데 그 밑에 숫자 줄여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아니면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이니까 집 마련해 주지 않고도 다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까지요? 그냥 널려 있어요. 넓혀져 있는 거지 뭐뭐 중에서 선택하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굵은 2번이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도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그와 비슷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와, 비슷한 조치. 융자 알선. 융자 알선이 뭐예요? 누구 보시면 조합해세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여기 조금만 딱지 하나 주고요. 아, 여기 약도 있는데요. 길 건너면 국민은행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길 건너 다른 은행으로 가셔도 되고. 융자 알선이죠. 뭐 그걸 해도 된다고요. 그런 겁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한다. 이쪽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임시거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임시거주를 위해서 국가 땅, 지방 땅을 쓰겠다. 그럼 국가, 지방은 그 땅을 쓰게 해주라고요. 거절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은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지만 다음 쪽이요. 다음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임시수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까지만요. 그러니까 공공단체의 넓은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아이고, 뭔 소리래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를 얘기하고요. 한국토지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공공단체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했잖아요. 우리 시는 우리가 할테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겁니다. 사적단체예요? 공공단체예요? 공공단체인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 지방을 제외한 공공단체 개인, 행정청이 아닌 조건은 쓸 때는 돈 내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3번, 기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3-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받는 때나 부동산 등기하는 때에는 어찌고 법에 구민택 채권 매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사업이죠. 돈 있으면 지원하는데 좀 더 쓰라고요.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 없다. 3-2, 3-3 생략하고요. 굵은 4번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등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철거하니까 당연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돌리도가 하는 거죠. 돌리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깎아도는 없어요. 전면 철거니까 전면 철거하는데 빌려 쓰는 사람이 다 요만큼 못 쓰게 됐으니까 요만큼은 쓰는 게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는 돌리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죠. 동그라미 2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하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위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 지급한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하는데, 만약에 구상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이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요. 제2절 권리 이전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통하면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됐고, 그럼 이제 공사 끝, 도장을 받아야 끝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설계도를 내고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이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요 과정만 이쪽으로 빼서 그리도록 하죠. 그 아래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먼저 굵은 1번 준공인가,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에게 받았죠. 준공인가, 시장군수에게 받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시장군수가 지가 시행자면 직접 공사 끝을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2번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었습니다. 공사 끝이 있으면 그러면 지체 없이 새 지적도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정비사업 전면 철거를 하는데 101번, 123번 그 지적도를 쓸 수가 없잖아요. 대조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지번 부여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요. A에게 5번 땅, B에게 307호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정한사항을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은 A에게 5번 땅, B에게 307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줘요? 끈으로 묶어가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실어서 갖고 가요? 택배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요? 고시를 해요? 고시하면 넘어가는 거죠. 고시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무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던 그대로 자동 빵으로 A는 5번 땅 주인, B는 307호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권리 쫓아가는 거고요. 이 밤 12시에 청산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청산금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2-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시장구수에 준공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 측량을 하고 투주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정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지금 설명드렸던 말 그대로 드리고요. 단 빼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에게 인가받았으니까 보고하는 건 있는 거고요. 셋째 줄점, 이 경우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0시,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에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법의 환지, 처분, 공고와 똑같은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적에 위에 따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되어 있었던 기타 권리들여 지상권 등등등부터 해서 셋째 줄 끝에 있는 임차권까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 토지건축물에 있던 기타 권리들도 새 토지건축물에 와서 달라붙는다. 2-1번 등기. 초분을 내서도 등기는 해야 되죠. 근데 개발법에서는 공사 끝이 있으면 60일 내 환지 처분, 그 다음에 14일 내 등기인데 여기는 서둘러 가야죠. 그래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지체 없이 등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굵은 3번 청산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때 확정이 됐죠. 그 종전,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가격과 이 관리처분계획 때는 추산액만 정해져 있었고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에 확정되는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익을, 그 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익이 상당한 금액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옛날 아파트값 2억, 새 아파트값 뭐 5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1호부터 5년 안에 3억을 내야 된다. 아유,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요 전에 요 과정 중에 얼마를 좀씩 나누어 내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을 내면 이때 1억 5천만 내도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그러니까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2번요. 청산금, 징수와 소멸시효.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구수가 징수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가 아닌 시행자는 청산금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는 행정강제입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징수나 이런 거는 다 관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위탁하고 부탁하면 그쪽에서 대신 걷어주고 수수료 4% 뛴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싸요. 동그라미 4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달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채권 소멸 시효 10년, 행정법 채권 소멸 시효 5년이 원칙이죠. 그 개발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4번. 저당권 물상 대위. 정부 사업 시간은 저간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돈 받을 게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둘러서 자기 것 챙겨가라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새 토지건축물을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되면 기타 권리 다 이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새 아파트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까 90일 내에 청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쫓아가서 받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굵은 5번. 자, 이걸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난 거고요. 건축물의 유지관리나 6번 정비구역 내 거래, 부동산 거래 초점 아니고요. 다음 쪽에 6장 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별표되어 있는 사항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만 보시면 되죠. 340쪽에 6장 기타 사항 중에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관에 정비반시설을 설치한다. 동그라미 3번 유규정에 따른 정비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관에 소지하는 대지건축물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큰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비사업 대상지예요. 큰 길가니까 새 건물들을 지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노불량 건축물은 아니라고요. 근데 아무튼 필요하니까 여기를 수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 상가 중에 일반 분양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잡는 거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 정도의 혜택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굵은 2번 부과금.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익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산금은 옛날 땅값, 집값, 새 땅값, 집값 이 청산금이었고요. 그건 개인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튼 그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조합장이 자기 집 팔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조합원들 그 면적 비율 등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분배해서 메꿔가는 겁니다. 남으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고 모자라면 내고 그러는 거죠. 역시 뭐 동그라미 4번 시장수가 아닌 시행자는 둘째 줄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시장수는 수수료 4% 뛴다가 있습니다. 굵은 3번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342쪽에 굵은 4번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343쪽에 5번 벌칙은 뭐 시험 나온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 5년이야. 그 이제 최고형이가 알아두시자고요. 아까 있었죠. 동의서 위조. 그다음에 봉투 열렸네. 봉투 열렸네. 두 가지는 봉투 열면 5년이야 수갑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비사업 6문제 중에 6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에서 2문제, 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2문제. 이 절차는 또 잡아두셔야 되는 거죠. 기타 2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기타 어느 세부적인 사항은 빼고 6가지 사업의 특성, 4가지 조합의 차이점, 전체 절차 이것만 꿰고 계셔도 정비법 4문제, 5문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서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혀에서 소리 나게 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그 맥들을 잡아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정비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